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갔을 때 소변에 거품이 있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제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봤습니다. 의사 선생님. 하지만 거품이 뭐 대수인가요? 그냥 소변 줄기가 새서 그런 거겠죠? 다른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짜게 먹어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딱히 아픈 데도 없고요. 그리고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초기 신장 손상이 있는 분들 중 90% 이상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열도 없고 뚜렷한 피로감도 없습니다. 그저 소변에 미세한 거품이 생겼다가 오래 남아 사라지지 않다가 그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장이 보내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더 이상 목소리를 낼 힘이 남지 않기 전에 보내는 마지막 속삭임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것을 무시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들은 남은 평생을 혈액투석기에 의지해 살아야 한다는 쓰라린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병이 너무 심각해서가 아니라 단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발견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아직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 때 하나의 기회, 하나의 문을 열어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소변 거품이라는 작은 신호 하나만으로도, 매일 아침 올바른 과일 하나를 챙겨 먹는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60세 이후에 건강한 삶 전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시는 70대 신사 한 분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3년 내내 소변에 거품이 있었지만 그저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가 신장 기능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어 혈액투석을 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분은 제때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알려드릴 간단한 주스 한 잔을 마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와 함께 매일 15분씩 걷고 이전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식단을 조절했습니다. 단 8주 만에 검사 결과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혈액 투석을 언급하지 않고 유지 및 회복 단계로 전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비밀입니다. 진료실의 비법이 아니라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한 저의 40년 경험과 하나의 믿음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제때 시작하기만 한다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만약 소변에서 거품을 본 적이 있거나 주변에 그런 증상을 가진 분이 있다면 잠시 저와 함께 앉아 주십시오. 저는 왜 올바른 주스 한 잔과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남은 인생 동안 신장을 보호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아직 망설이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의 부엌에서 시작하십시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매일 여러분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가족, 친구, 특히 50세 이상인 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어쩌면 이 영상이 신장 하나를 구하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늦었을 때 발견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소변 거품과 같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바로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신장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오래 해야 효과가 있을까? 만약 여러분이 비싼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매주 지치게 하는 혈액투석 기계 없이 단 3개월 만에 신장 기능의 일부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허황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실제 사례, 실제 인물, 거의 지쳐버린 듯 했던 신장이 작지만 꾸준한 매일의 변화 덕분에 구출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단지 과학과 주체적인 노력이 결합된 결과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여러 연구와 실제 임상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된 신장 관리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는 영양, 운동, 수면, 그리고 기저질환 관리라는 4가지 기본 기둥에 기반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3개월 동안 이 원칙을 올바르고 충분히 실천한다면 저는 신장 수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 또한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기둥 영양 제대로 먹어야 신장이 건강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장을 성실한 혈액 정화 노동자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밤낮으로 불평 없이 휴가 없이 일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매일 소금 노폐물, 독소가 많은 음식처럼 부담을 주는 것들을 과도하게 몸에 넣는다면 그것은 그 노동자에게 임금도 주지 않고 혹사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쓰러질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적절한 음식으로 신장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우선적으로 권장하고 싶은 신장에 친화적인 것들입니다. 수박, 익숙한 여름 과일이지만 사실 신장에 조용한 조력자입니다. 수박의 하얀 껍질 부분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천연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은 체내에서 아르기닌으로 전환되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 특히 신장 부위의 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 퍼듀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수박 주스를 꾸준히 마시면 혈압 조절과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수박을 껍질째 갈아 만든 주스 약 300ml를 마실 수 있습니다. 깨끗한 과일을 골라 잘 씻은 후 겉에 녹색 껍질만 깎아내면 됩니다. 마시기 힘들다면 물을 약간 추가하거나 얇게 썬 레몬 몇 조각을 넣어 마시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사과 또한 신장에 믿음직한 친구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함유되어 있어 장과 혈액에 쌓인 독소의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독소의 양이 줄어들면 신장도 숨쉬기가 더 편해집니다. 매일 사과 한 개를 먹을 수 있으며 화학 물질이 걱정된다면 껍질을 깎아내거나 영양이 풍부한 껍질을 그대로 먹고 싶다면 옅은 소금물에 잘 씻어서 드시면 됩니다. 중년 여성 특히 요로 감염이 잦은 분들에게는 크랜베리 주스가 유용한 선택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크랜베리 추출물이 박테리아가 방광벽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 요로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보여주었습니다. 요로 감염이 반복되면 신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설탕이 없거나 적게 들어간 주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작은 컵으로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체리는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수면을 돕고 가벼운 한겸증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체리 에이테나를 먹거나 무설탕 체리 주스 한 잔을 마시면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어 밤 동안 신장의 회복 과정이 더 잘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제가 반드시 주의 드려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일이 아무리 좋아도 칼륨 함량이 꽤 높습니다. 만약 의사로부터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다는 진단 4기 이상을 받았거나 혈중 칼륨 농도가 높다면 절대로 임의로 과일을 많이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십시오. 두 번째 기둥 운동 혈액이 깨끗한 시냇물처럼 신장으로 흐르게 하라.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중 하나는 혈액이 충분히 순환되지 않으면 신장은 스스로 회복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늘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가볍고 규칙적이며 올바른 방식의 운동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헬스장에 가거나 어려운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30분씩 걷기만 해도 두 번에 나누어 한 번에 15분씩만 걸어도 충분히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의학 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경증에서 중등도의 만성신장 질환 환자들이 주 5일 걷기를 3개월 동안 유지한 후 사구체 여과율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강도로 걷는 것입니다. 만약 걸으면서 옆 사람과 가볍게 대화할 수 있고 숨이 차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강도로 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턱까지 차오른다면 그것은 과한 것이므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반대로 너무 가볍게 느껴지고 땀도 나지 않는다면 시간을 몇 분 늘리거나 속도를 조금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당뇨와 가벼운 고혈압이 있으셨던 63세의 한 아저씨를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30분씩 걷고 식단 조절을 병행했을 뿐인데 3개월 후 크레아티닌 수치는 감소하고 이제팔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분이 정말로 몸이 좋아졌다고 느꼈다는 점입니다. 잠도 더 잘 자고 소화도 잘 되고 정신도 훨씬 맑아졌습니다. 세 번째 기둥, 수면 신장이 휴식하고 회복하는 황금 시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신장은 밤에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잘 회복됩니다. 이때는 몸이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장기들이 휴식을 위해 활동을 늦추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신장만은 혈액을 계속 거르지만
만약 여러분이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낮은 강도로 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잠들기 약 1시간 전에는 불을 끄고 휴대폰을 끄십시오.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저녁 8시 이후에는 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양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녁에 체리를 먹는 것도 몸이 수면을 조절하는 천연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생성하도록 돕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매일 밤 6-7시간에 충분하고 깊은 잠은 어떤 처방전도 필요 없는 신장을 위한 회복제입니다. 네 번째 기둥, 기저질환 관리. 적이 매일 신장을 몰래 파괴하게 두지 마라.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당뇨병, 고혈압 또는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신장은 매일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고혈압은 신장 내의 작은 혈관들을 손상시킵니다. 당뇨병은 여과 시스템을 망가뜨립니다. 고지혈증은 미세 혈관을 막히게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 모두 신장의 조용한 적입니다. 따라서 혈압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의사가 혈압 조절 약이나 ACE 억제제 ACAE 또는 SGLT2 억제제 SGLT2 이부위기와 같은 신장 보호 약을 처방했다면 의사의 지시 없이 중단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매일 스스로 진통제를 사서 먹는 것, 특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라고 부르는 소위 뼈약 관절약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관리 없이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신장 해독, 간 해독, 자연 혈액 정화 등으로 과대 광고되는 건강기능식품에 주의하십시오. 신장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식과 습관으로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 3개월은 긴 시간이 아니지만 큰 전환점을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껍질째 간 수박 주스 한 잔을 마시고 사과 한 개를 먹기만 하면 됩니다. 천천히 30분씩 걷고 싱겁게 먹고 제 시간에 자고 정기적으로 혈압을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신장을 앞으로 수년 더 건강하게 지키는 비결입니다. 저는 신장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약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혈액 투석 입원, 그리고 기계에 의존하며 사는 세월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항상 치유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기회를 주느냐 마느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변화할 준비가 되었다면 저와 함께 앞으로의 3개월을 위한 단단한 기초를 다질 첫 4주 계획을 시작해 봅시다. 제가 바로 다음 부분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마음속으로 에이, 천천히 생각해보자,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바로 다음 부분이 제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가장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우리 몸의 다른 모든 기관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변하기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시점을 놓치면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도미노가 연달아 쓰러지듯 나쁜 연쇄의 반응이 시작되면 되돌릴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한 번은 한 환자분께 물었습니다. 왜 더 일찍 검사받으러 오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그저 한숨을 쉬며 슬프게 웃었습니다. 아픈 데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선생님. 그리고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신장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이빨처럼 썩으면 아픈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망가져도 아프지도 뜨겁지도 열이 나지도 뚜렷한 경고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능이 저하되면 그 결과는 몸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쉽게 상상할 수 있도록 저는 병의 각 단계 진행 과정, 그리고 제때 개입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매우 쉽게 간과됩니다. 바로 소변에 거품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미세하고 오래가며 사라지지 않는 거품입니다. 아프지도 따갑지도 어떤 불편함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물을 적게 마셔서 또는 소변 줄기가 세서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거품을 보면서도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그 후 병이 조용히 진행되면서 몸은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듭니다. 이때 일부 사람들은 아침에 눈이 살짝 붓거나 양말을 신었던 자국이 예전보다 오래 남아있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신장이 소금과 수분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여분의 체액이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 아래에 쌓여 가벼운 부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늦게 자거나 짜게 먹어서 그렇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유 없이 피곤함을 느끼거나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거나 혹은 잠에서 깨자마자 기운이 없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 탓이나 불면증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혈액 속의 독소가 더 이상 배출되지 않을 때입니다. 독소들이 근육 조직 혈관에 쌓여 몸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심장이 더 힘들게 일하게 만듭니다.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빨리 뛰며 만성 피로, 식욕 부진, 두통, 현기증이 연달아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4기나 5기에 들어서면 그때는 신장이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이때는 두 가지 선택만이 남습니다. 평생 정기적으로 혈액투석을 하거나 신장 이식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적합한 기증자를 찾을 기회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그런 환자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에어컨 수리 기사로 일하셨던 65세의 박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조금 피곤하고 발목이 살짝 붓는 느낌이 들어 병원에 왔습니다. 열도 없고 혈뇨도 없고 특별한 통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검사했을 때 그의 신장 기능은 15%밖에 남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 2주 만에 그는 혈액 투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그 후로 그의 삶은 혈액 투석기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부전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소리 없이 매일매일 몸을 갉아먹습니다. 통증, 열, 발열과 같은 아무런 신호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단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바로 몸이 보내는 가장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길 때, 아침마다 눈이 살짝 부을 때,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곤함을 느낄 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정상인이 곧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장이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입니다. 일찍 행동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간단한 소변 검사나 혈압 측정, 혈당 측정만으로도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제때 개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활 습관을 바꾸고 올바른 식사를 하고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수년 동안 안정적인 신장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비한 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 관리에 있어서의 규칙성과 시의적절함입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 식사 때마다 소금을 조금 줄이는 것, 매일 밤 1시간 일찍 자는 것. 이 모든 것이 작은 발걸음이지만 신장 하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아프지 않으니 괜찮을 거야 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관심을 갖기 시작할 수 없습니다. 신장은 매일 우리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을 때부터 사랑받아야 합니다. 만약 오늘 소변에 거품이 보이거나 다리가 살짝 붓거나 이유 없이 피곤함을 느낀다면 그것을 다시 시작할 기회로 여기십시오. 심각한 증상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일찍 행동하여 신장을 지키고 남은 인생의 자유를 지키십시오. 하지만 저는 모든 분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분은 자녀나 손주를 돌보느라 바쁩니다. 또 어떤 분은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이나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아직 몸은 건강하다고 느껴서 나중으로 미룹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장은 결코 큰 소리로 경고하지 않는 기관입니다. 아주 작고 미미한 신호로만 목소리를 낼 뿐입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은 몸에 귀 기울이는 법을 안다면 여러분은 집에서도 자신의 신장 상태를 조기에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기계도 곁에 있는 의사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 단 3분이면 수년간 지속될 수 있는 질병의 여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아침에 소변을 관찰하십시오. 만약 3일 이상 연속으로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그 거품이 작고 병이 벽에 달라붙어 오래 사라지지 않는다면 제발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거품은 소변 줄기가 새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장이라면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단백질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일 아침 거울을 보십시오.
아래 눈꺼풀이 살짝 부어있지는 않나요? 어젯밤에 푹 잤는데도 무겁거나 약간 이물감이 느껴지나요? 아마도 몸이 수분을 머금고 있는 것일 수 있으며 주범은 바로 약해진 신장의 여과 기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날씨 알레르기나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만약 이것이 반복된다면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또 다른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신는 양말입니다. 양말을 벗은 후 발목을 자세히 보십시오. 만약 깊은 자국이 남아있고 사라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신장이 이전처럼 소금과 수분을 조절하지 못해 하체에 체액이 정체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일의 소변량도 잊지 말고 확인하십시오. 소변량이 줄어들고 소변색이 어둡고 진하며 냄새가 더 심해졌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단순히 물 부족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는 신장의 독소 배출 능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한 가지 간단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유 없는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먹고 충분히 잤는데도 계속 몸이 무겁고 나른하다면 그것은 혈액 속의 독소가 깨끗하게 걸러지지 않아 몸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은 신장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위에서 언급한 증상 중 2가지 이상을 발견했다면 저는 진심으로 가능한 한 빨리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권합니다. 병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단백질이 새는지 확인하기 위한 소변 검사를 요청하십시오. 이것은 신장 여과막에 문제가 있다는 첫 번째 지표입니다. 동시에 신장의 여과 기능을 측정하는 혈액 검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신장이 몇 %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일 아침 혈압을 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뚜렷한 증상이 없는 조용한 고혈압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신장 손상의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보시다시피 신장은 아플 때 소리치지 않습니다. 단지 몇 가지 작은 신호로 메시지를 보낼 뿐입니다. 약간의 부기, 소변, 거품, 까닭 없는 피로감.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세심하게 귀를 기울인다면 신장이 기력을 다하기 전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라고 망설이고 있다면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욕실 거울에서 매일 아침 여러분의 눈빛에서 병이 속 소변 색깔에서 그리고 매일 신는 양말에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장을 지키고 병원이나 약기계에 의존하지 않는 노년을 맞이하는 첫걸음입니다. 만약 자가 점검 후 2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면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할 일은 약을 찾거나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게 간단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가진 회복 계획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4주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은 약물이나 엄격한 식이요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매주 여러분은 몇 가지 작지만 매우 효과적인 습관을 추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 유일한 목표는 신장을 통과하는 혈액순환을 더 원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수박 주스 1컵 약 300ml를 마시십시오. 하지만 주의할 점은 하얀 껍질 부분까지 함께 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는 시트룰린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은 혈관을 확장시켜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매일 1리터의 물을 충분히 마시도록 노력하십시오. 한 번에 많이 마시거나 너무 배부르거나 배고플 때 마시지 마십시오. 마치 식물에 물을 주듯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주에는 익숙한 과일인 사과를 추가할 것입니다. 매일 사과 1개를 가급적이면 오후에 식사 후에 드십시오. 사과에는 펙틴이 함유되어 있어 혈액 속의 독소와 결합하여 대변으로 배출시켜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와 함께 식단에서 소금 섭취량을 약 20% 줄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즉 양념을 덜하고 소스에 덜 찍어 먹고 짠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 일주일 만에 아침에 얼굴 붓기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단순히 소금을 줄인 덕분입니다. 셋째 주에는 크랜베리 주스 1컵 약 100ml를 하루에 한 번 가급적이면 오후 중간이나 저녁 식사 후에 추가해 보십시오. 크랜베리는 요로를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소변이 잦거나 따끔거리는 증상 또는 가벼운 감염을 겪기 쉬운 노년 여성에게 좋습니다. 동시에 매일 10분에서 15분씩
걷기 시작해야 합니다. 빨리 걸을 필요도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걷기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심장 신장 그리고 수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4주차 이 시작 계획의 마지막 주에는 저녁 식단에 체리 약 10알을 추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들기 약 1시간 전에 드십시오. 이 작은 과일에는 몸을 이완시키고 가벼운 염증을 줄이며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밤 10시 30분 이전에 잠자리에 들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는 몸, 특히 신장이 밤 동안 자연적인 회복 주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제 시간에 잠드는 것은 우리가 흔히 놓치는 무료 치료제입니다. 이렇게 4주 동안 꾸준히 유지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뚜렷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더 가벼워지고 얼굴 붓기가 줄고 소변이 더 맑아지고 소변 보기가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특히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는데 더 주체적이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스 한 잔, 사과 하나를 걷는 2발, 그리고 제 시간에 자는 잠과 같은 작은 것들에서 시작됩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4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저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소박한 것들로 삶을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준비되었다면 내일이 바로 건강한 삶으로 돌아가는 여정의 첫날입니다. 하지만 이 점도 강조해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공유한 대로 정확히 따라했지만 중간에 포기한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조급했고 어떤 분은 잘못된 방법으로 해서 결국 개선은커녕 상태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저는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신부전이라는 2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즉시 인터넷을 검색하고 민간요법과 구전 비방을 찾아 헤맵니다. 좋아 보이는 것이 있으면 옳고 그른지 자신에게 맞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바로 시도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해독에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에 3-4리터씩 마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에서 소금을 줄이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물은 많이 들어가는데 소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결과는 얼굴이 붓고 다리가 부어 몸이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신장은 기대했던 것처럼 깨끗하게 씻겨 나가지 않고 오히려 과부하만 걸립니다. 또 어떤 분은 신장에 좋다는 말을 듣고 크랜베리나 체리 주스를 남용합니다. 하지만 신선한 과일 대신 설탕이 많이 함유된 시판병 제품을 사용합니다. 설탕은 혈관에 조용한 적이며 혈당을 높여 간접적으로 신장에 해를 끼칩니다. 더 나쁜 것은 뜬 소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옥수수 수염을 매일 끓여 마시거나 출처불명의 약초를 사서 다리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허브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혈압이나 당뇨 치료제를 복용 중일 때 잘못된 양이나 시기에 사용하면 이로울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간과 신장에 더 큰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에게서 본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조급함입니다. 온해 2주 적용해보고 변화가 없으면 포기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며칠 만에 나빠지지 않습니다. 수년에 걸쳐 조용히 쌓입니다. 그렇다면 회복을 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2-3개월은 꾸준히 인내하며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가장 작은 개선점이라도 관찰하십시오. 기적은 충분히 안내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올바르게 실천하면 결과는 분명하고 현실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 말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8주 만에 신장 기능을 회복하고 인생 전체를 바꾼 실제 인물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십시오. 대구에서 기계 엔지니어로 일하셨던 67세 김철수 씨. 은퇴 후 그는 소변에 거품이 보이기 시작했고 혈압이 약간 올랐으며 그 후 하루 밝게 달하는 단백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의사는 그가 혈액투석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는 대신 제가 방금 공유한 계획을 정확히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올바르게 먹고, 올바르게 마시고, 올바르게 자고 규칙적으로 운동했습니다. 8주 후 수치들이 뚜렷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변 거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매우 높았던 ACR 수치는 75%나 감소했습니다. 신장의 여과 기능을 나타내는 eGFR 수치는 25% 증가했습니다. 혈압은 안정되었고 그는 피곤함 없이 걸을 수 있었으며 피부는 더 밝아지고 정신은 더 활기차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혼자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가족이 저와 같이 먹고 같이 걷고 제 시간에 자라고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인내와 가족의 지지가 바로 김 선생님이 이겨낼 수 있었던 열쇠였다는 것을요. 보시다시피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예외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항상 믿어왔던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실천하고 꾸준히 노력하면 몸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보답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저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이 마지막 부분이 가장 간결한 요약이자 여러분이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의 초대장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많은 것을 들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단 3가지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소변 거품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손상되고 있는 신장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신장은 아프다고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신장이 목소리를 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조기에 발견하고 올바르게 변화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신장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왔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의 댓글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신장을 보호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한 줄이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건강을 주체적으로 돌보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작은 메시지가 건강에 대해 조용히 걱정하면서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족, 친구, 특히 신장 기능, 저하의 징후가 있거나 혈압, 당뇨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영상 하나 공유 한 번이 때로는 누군가가 평생을 혈액투석기에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을 피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질적이고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매일 건강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나는 알을 통해 건강하게 살기로 선택하며 질병이 조용히 나의 자유로운 삶을 앗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선언입니다. 노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명민하고 여전히 건강하며 여전히 스스로 장을 보고 요리할 수 있고 여전히 자손들 곁에서 즐겁게 웃을 수 있는 노년. 그것은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의사 최진석이며 여러분과 함께 건강하고 질병에 수동적이지 않은 삶의 여정을 함께할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만 이 점을 유의해 주십시오. 이 영상의 정보는 공인된 과학 자료와 실제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일 뿐입니다. 내용은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 진단 또는 치료를 대체할 목적이 없습니다. 만약 기저질환이 있거나 치료 중이거나 약을 복용 중이신 경우 식단이나 생활 습관에 어떠한 변화를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더 이상 신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특히 신장 건강은 등잔불과 같습니다. 우리가 연료를 채우지 않고 불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 빛은 언제 꺼질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항상 평안하시고 기계나 약의 방해 없이 자신의 집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계속해서 건강을 지키고 매일 더 충만한 삶을 즐기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들을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